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스이민 존박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저희 그 세미나 스튜디오가 조금 평소랑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화려합니다. 네네. 오늘 대표님의 생일이셔가지고 또한 대표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좀 만들어 보았는데 대표님이 괜찮으셨어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우리 그 고객분들도 또 일부는 카톡으로 선물도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어저께 밤에 야근하면서 또 이벤트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고객님들이 또 찾아주신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세미나 했던 내용 부자이민 세미나에 대한 촬영을 오늘 같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부자이민 세미나의 Q&A로 떠나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님들께서 전화로 문의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안타깝지만 그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서 좀 인원을 제한하고 그렇게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앤디님께서 저희에게 그 방침을 꼭 따르도록 여러 가지 진짜 지침들을 맞아요.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 세미나 분위기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오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네. 너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 전에 아마 조기 마감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손 세정제부터 뭐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이제 명부 작성 내지는 네. 저희가 또 심지어 라텍스까지 준비했습니다. 손장갑까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정책 변화,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많아서 이제 아무래도 세금 관련 때문에 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부자들의 이민 그런 이제 저희가 뭐 모토를 잡고 시작했지만 마음이 좀 부자인 사람은 좀 그날 없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좀 많이 불편해하셔서 많이 오시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부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고요. 사모님들도 럭셔리하게 네. 좀 오셨고 세금에 대한 이슈와 또 각 국가별로 어떤 국가가 네. 정말 투자이민으로서는 가능한지 체크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귀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유용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부자 하는데 그럼 부자가 어느 정도 기준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 돈으로? 네, 돈. 머니 X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그게 금방에? 딱 네, 이해하기 네. 좋죠. 네. 제가 이렇게 서칭해봤더니 부자라고 하는 정의의 돈의 액수는 US 달러 기준으로 30 million 그래가지고 약 하나로 한 350억 정도 되는 하나 꽤 많네요. 네. 350억 정도 되는 부자들을 이제 세계에서는 부자라고 네. 칭하더라고요. 그럼 그 세계 부자들 350억 이상의 그 자산가들이 네. 이민을 선택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분들이 가는 이민 국가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그날도 네.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여전히 뭐 청정의 국가를 원하시는 호주, 그다음 두 번째는 강대국, 세계 속의 강대국이 역시나 미국이죠. 네. 또 세 번째는 캐나다, 역시나 뭐 자연환경. 그렇죠. 또 네 번째는 스위스라든지 그 아랍에미레이트, 뭐 그다음 캐리비안 쪽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또 요즘에 세계 속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유럽 국가, 포르투갈, 스페인 쪽으로 많이들 가시는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S이민이 사실은 강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실제로 자타가 공인하는 해외 투자이민 1위 기업이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40여 개의 국가를 수속을 해드리고 또 다루고 있는데요. 그 국가들에 대해서 간략한 또 정보들 저희 대표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아직도 한국에서는 미국에 대한 열풍이 많이 있는데 이제 미국이 작년부터 올랐죠. 그리고 미국 투자 금액은 90만 불, 또 호주는 150만 불, 캐나다는 120만 불인데요. 아직 캐나다는 잠정적으로 홀딩 중이에요. 열지 않았고 또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국가의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은 35만에서 50만 유로의 부동산,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키프로스는 200만 유로의 부동산, 몰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로 하고 또 부동산 플러스인데 한 100만 유로가 또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캐리비안 쪽 해외 시민권, 빠른 시민권을 우리가 요즘 또 하잖아요. 네.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은 뭐 빠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기부 형태로 또는 부동산인데요. 10만 불에서 30만 정도
빠르고 용이한 저렴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세부적인 건 또 상담 오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 지난 그 세미나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엑기스만 모아서 네. 이번 시간에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가장 빠르게 시민권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였는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날도 되게 한국 분들은 솔직히 스피드하고 다이렉트 질문이 많으신데 사실은 빠른 영주권은 파나마, 중남미에 요즘 핫하죠. 저희 예스민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면 가장 빠른 영주권으로 취득할 수 있고 또 오세아니주에 있는 바누아투 시민권이죠. 네, 그쪽이고 세인트루시아 또 반값 요즘 12월 때까지 절반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기부 10만 불의 기부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한 4개월이면 빠른 시민권으로 세인트루시아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키프러스라든지 몰타가 또 빠른 편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아니지만 부동산 25만 유로의 터키 부동산으로 하는 빠른 시민권으로 좀 압축될 수 있습니다. 네,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 나라들이 각 대륙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또 최근에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국가가 이제 해외 시민권 국가도 있고 아메리카 대륙 쪽에 파나마가 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파나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 매력적인 국가긴 맞아요. 네. 저희가 파나마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갖고 단지 그냥 중미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후진국이고 멀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파나마 문화 때문에 해갖고 음. 이 발달된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기반을 갖추고 있고요. 네. 일단은 한 5개월에서 최소한 6개월 내에는 무조건 네. 나옵니다. 저희 고객은 100% 무조건. 승인이 됐거든요. 100%. 그러니까 저희가 첫 단계에서 잘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보험처럼 하나 갖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투자인의 국가들에 비해서 네. 이 영주권들은 갱신이 필요 없는 한 번 하면 영구 영주권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비용이 타 국가에 비해서 좀 저렴하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네. 포르투갈과 더불어 가지고 네. 언태이민 국가로 거의 세계에서 이제 뭐 탑3 안에 1, 2, 3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가장 빠른 시민권도 있지만 영주권도 있지만 가장 저렴한 영주권과 시민권 국가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파나마가 포함되어 있는데 네.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파나마는 중남미 국가로서 이제 가장 용이한데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그렇죠. 네. 수속비까지 변호사 비용 등 뭐 어플리케이션 비용까지 합치면 사실은 2만 불, US 달러 2만 불 내외면 이제 갈 수 있는 국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른 영주권이죠. 아울러서 시민권은 캐리비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인트루시아 10만 불의 기부고 그 다음에 오세아니주의 바누아투가 13만 불이에요. 그래서 가장 빠르면서 또 저렴한 국가. 그다음 터키 마지막으로 25만 불의 부동산 투자가 시민권입니다. 이거는. 네. 약 한 3개월이면 나옵니다. 터키는요. 네. 저희 고객님들께서도 지금 문의를 주실 때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맞아요.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케이스들 혹시 좀 생각나는 케이스들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네. 최근 같은 경우는 바로 사실은 그저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시민권을 우리 그렇죠. 고객님이 바로 취득을 하셨습니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분뿐만이 아니라 몰타랑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영주권을 거친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시민권이 빨리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시민권을 위한 영주권은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나오고요.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시민권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제가 볼 때는 6개월에서 1년 내에 유럽 국가의 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최근에는 유럽 국가의 시민권 문의가 많아졌어요. 네. 해외 시민권하고.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예민할 수는 있지만 부자분들이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절세 부분이에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국가가 어디인지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네, 셀라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답변을 앞서서 지난번에 이제 세미나 상담을 해보니까 1대1 개인 상담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가 사실은 굉장히 큰 편이에요. 타 그렇죠. 국가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위 정도 되잖아요.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인데 타 국가랑 비교를 많이 하세요. 똑같은 질문 하셨어요, 고객들이. 그래서 그렇죠. 많이 답변을 드리자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없고요. 멕시코, 파나마 없고 싱가포르, 홍콩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나라죠. 제가 볼 때도. 그다음 유럽 얘기가 빼놓을 수 없는 거는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금이 되게 절세죠. 포르투갈, 몰타, 키프로스, 스웨덴, 노르웨이, 그다음 슬로베키아, 그다음에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이 있습니다. 네. 상속 증여세가 실제로 있기는 하지만 현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미국인데요. 그 미국에 대해서 앤디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이 하는 거 있지만 일단 이제 정인세 관련해 갖고는 이제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는지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네. 제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정여자가 아닌 수정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정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요.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식한테 정여를 해주고 싶어도 그 낼 세금까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되는데 네. 미국은 그게 없고요. 네. 사실상 이제 정여세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웬만한 이제 그 살아가신 돈을 갖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1인이 할 수 있는 게 15,000불까지는 뭐 세금 보고 없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원 제한도 없어요. 네네. 10명이든 20명이든 얼마든지 네. 15,000불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1인당 이제 다 합쳐갖고 평생 이제 상속 관련 일하고 다 합쳤을 때 1인당 1,158만 불까지 가능해요. 1인당 1,150만 예, 그 원. 부부 같으면 둘이 합산되면 어떻게 돼요? 뭐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로 한 270억 정도 그 정도 되죠.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있고 또 그거 잘 활용해갖고 매년 15,000불씩 잘 활용하면 네, 맞아요. 뭐 얼마든지 어느 정도까지 한 뭐 300억 정도는 다 만들 수 네. 있죠. 네. 매년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이게 요즘 올라왔거든요. 네. 어떤 때는 500만 불까지 내려갔다가 네.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25년까지는 변동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2025년까지는 네. 변동이 없다. 미국도 네. 사실은 그렇게 보면 네. 증여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인 분들은 부담스럽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세미나가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까지도 다뤘었는데 부동산 구매를 통해서 이민 비자를 신청 가능한 국가들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나라들이 이게 가능한 거죠? 네, 대부분 그 유럽 국가들은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자기 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해서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가 가장 저렴한 국가인데 25만 유로의 부동산 투자고요. 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35에서 50만 유로의 부동산 투자, 물론 자기 소유고요. 스페인도 50만 유로의 부동산 투자, 또 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200만 유로의 그 부동산 투자, 좀 고액이죠. 그 대신 시민권이 바로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뭐 몰타 같은 경우도 기부 60만 불 플러스 그 부동산 투자 35만 유로가 있는데 각 국가별로 좀 특이 사항들이 있죠. 네.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고액 자산가 분들이 보면 아무래도 그 좀 젊은 층들보다는 한 뭐 40, 연배가 50대보다는 있으시죠. 연배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그냥 단순히 어떤 자산 이동뿐만 아니라 은퇴 이민 국가 네. 어디가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시는데 네. 그럼 은퇴 이민 국가로 좀 각광을 받는 나라들 앤디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네. 뭐 일단 이제 아시겠지만 은퇴이민 그러면은 아마 지금 갖고 있는 소득보다 약간 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갖춰야 될 것이 첫째는 이제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연 환경도 네. 좋아야 되고 둘째는 말씀드리면 나이가 좀 되시고 나면은 이제 의료 혜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렴한 의료 혜택과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추진 국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물가 수준이 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종합적으로 갖춰 이게 봤을 때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멀은 국가로서 파나마, 파나마, 네. 그다음에 또 저 유럽 쪽에 봤을 때는 포르투갈. 포르투갈. 이 두 국가는 항상 이 19년, 20년도 할 때 이제 권위 있는 이제 기관에서 선정했을 때 네네. 항상 이게 랭크되는 것이었어요. 네. 20년 동안에는 물론 포르투갈이 1위했지만 항상 그 파나마가 네. 1, 2위에 꼭 랭크됐습니다. 그 문의를 주신 분들도 파나마, 포르투갈 문의가 굉장히 그렇죠.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들이
보시면 이렇게 자산 규모에 따라서 그 투자인을 접근할 때 조금 그 전략들이 다른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하는지. 네. 네. 각기 부자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각기 니즈나 어떤 그 플랜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로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분산 투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중국적이 허용 안 되지만 영주권 정도는 몇 개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부동산 투자를 해외로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분산 자산에 이동을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건 이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정보인데요. 저희가 또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절세 부분 때문에 투자임을 통해서 절세를 받으려면 거주자, 비거주자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부자분들이 어차피 부동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름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 또 뭐 세무사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이 영주권이나 이제 시민권 때문에 국적이 바뀌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모든 세금들이 안 낸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는 영주권이 따고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하는 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은 사실은 소득세법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칙적인 가이드라인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많이 다투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1조에 보면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네.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보거든요. 그 이외의 자를 갖다가 비거주자를 보는데, 네. 또 거주자로 주소를 있는 거로 보는 간주하는 규정이 또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네. 거기는 보면은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네. 뭐 직업의 특성을 봐갖고 네. 또뭐 183일 이상을 갖다 해야 된다든지 국내에 있는 자산 규모를 파악한다든지,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충족이 될 때는 또 거주자로 봅니다. 네. 이게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왜 중요하고 하면은 정연세법 각종 세법에 있어갖고 납세 의무 지는 부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정여자와 정여를 받는 수정자 모두 비거주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자산은 전부 다 과세를 합니다. 근데 외국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거 하나를 빼고 나면은 다 과세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또 귀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또 특히 저희 S이민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너사인 또 그 세무사님께서 자세하게 세무 상담이 또 가능하니까요. 네.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난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생일이심에도 불구하고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 그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는 예스와 함께. 네. 무엇보다도 이민을 선택하거나 할 때는요, 개인적인 그 상담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많이 접했던 그 케이스를 수속이나 아니면 그 나라를 접해보고 이민 수속을 했던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 뭐 있으시면 항상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네.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 See you later.